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보 전문가님들이 계신 데서 안보의 통일 관련 얘기를 하려니까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열심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04년부터 연해주 개발을 하러 돌아다녔습니다. 올해가 2024년이니까 20년 됐습니다. 근데 크게 뭐 성과는 없지만은 연해주에 계신 사람들이, 현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 정책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뭐 이런 것 정도는 대충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또 오랫동안 왕래를 하다 보니까 관계, 학계, 일반인, 또 의회 이런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러시아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당신네들 국가적인 사회적인 현안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제일 첫째로 꼽는 것이 청소년 마약 문제를 뽑았습니다. 둘째는 국민들이 게을러서 일을 잘 안 한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인정을 합니다. 70년 동안 의식주를 제공을 받다가 거기에 타성이 젖어가지고서 잘 안 한다. 그래 게으르다. 또 세 번째는 성이 아주 곤란합니다. 물론 성이 거기 원래 사회가 자유롭지만은 사회주의가 성을 물란해도 좋다 뭐 이렇게 한 건 아닌데 이 좌파들은 아주 성이 물란한 게 특징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중국의 동진 야욕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게 핵심인데, 러시아가 당면한 중국의 동진 야욕, 중국이 한반도를 동진하는 야욕. 그러니까 러시아의 현안 문제가 대한민국의 현안 문제하고 일치하는 것이 딱 이게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2005년도에 연해주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한국일보 기자가 와서 이제 저를 인터뷰한 건데, 이 제목을 제가 이렇게 다룬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연해주에 가서 옛날에 우리 조상의 땅을 개척하고 살겠다. 그냥 많이 가자.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러시아의 문화자치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3만 명 이상이 모여 살면 문화자치주를 인정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체천 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한 민족 집단이 3만 이상이 모여서 있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 근데 이제 이 기자가 무슨 생각에서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당시에 외무부에서 그냥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해명을 했지만, 근데 3만 명을 어떻게 모을 거냐?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은 월남 우리 맹원부대 100만 부대가 파견돼서 가서 이제 거기 현지 여성들하고 연애를 해서 난 애들이 라이다니안이라고 제가 그 당시 들어보면 한 12만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중에서 희망자를 그쪽으로 보낸다. 필리핀에 이제 중소기업체라든가 또 유학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또 현지 여성들하고 연애를 해서 낳은 애들, 베를린 코피노라고 합니다. 코리안, 필리핀 합성어에서 코피노라고 하는데, 걔들도 희망자를 거기 보낸다. 러시아 전역, 러시아 소비에트가 해체되기 전에 넓은 그 땅에 흩어져 살던 고려인들을 거기다 이제 모은다. 중국에 있는 조선족, 그리고 한국의 자본가, 야심 있는 대륙에 진출하고자 하는 야심가,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한 3만 명이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용이하지 않고 한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해보니까. 근데 그 이면에는 나쁜 건 아니지만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러시아하고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제가 일을 추진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따이안 문제는 우리나라 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체가 월남에 들어감으로 해서 라이따이안 문제는 싹 해결이 됐어요. 1차적으로 기업체에서 1차적으로 전부 고용을 해서 라이따이안 문제는 전부 해결이 됐습니다. 제가 해결을 안 해도 해결이 됐습니다. 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쁘시죠? 좋죠? 박수 한번 주시죠. 그래서 내가 이제 러시아에 진출할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갔느냐? 한국인이 북방 내륙에 진출하는 것은 코리아의 역사와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우리의 숙명에 따라 수능하는 필연적 행위다. 이 제가 한번 정리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 한반도가 중국과 러시아 뭐 이렇게 강다국에 둘러싸여서 맨날 치석이나 먹고 이렇게 하는데 땅을 옮겨서 태평양 바다를 옮겨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숙명적으로 대륙에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 비비고 살면서 걔들을 이기고 살아야 될 게 아니냐. 이건 우리의 지정학적 숙명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아니 울린다. 아니 저기 시간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 러시아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언제부터 동진 야욕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1858년도 북경조약이 체결되기 2년 전에 아이윤 조약이라는 걸 맺었어요. 아이윤 조약은 우수리 강하고 아무르강이 합치는 그 지역쯤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아이윤 조약을 맺음으로 해서 총 한 방 안 쏘고 협상에 의해서 청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뺏긴 겁니다. 이것은 이제 여기가 이제 도망강입니다. 대륙횡단 열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이렇게 가서 열리 가면 브라질포스트 가고 이렇게 가면 우스리스크를 가는 겁니다. 김일성이가 동부항일연구원에 일본군한테 쫓겨서 건너간 자리라고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요리 넘어갔습니다. 요리.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라주돌로의 기차역이라고 있는데 스탈린 1937년에 고려인 17만 명을 강제 이주를 할 때 라주돌로의 기차역에서 태웠습니다. 물론 거기서 17만 명은 다 태운 게 아니고 가면서 태웠는데 왜냐하면 여기가 라주돌로의 평야라고 해서 아주 비옥하고 무지무지하게 넓은 평야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인들이 주로 여기서 많이 모여서 농사를 짓고 여기 개발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곳이니까 여기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강제로 갑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88여단 남야양 비캠프라고 있는데 그 기차역에서 한 500m쯤 떨어진 곳에 김정일이가 태어난 88여단의 남야영 비캠프라는 게 있습니다. 88여단은 여러분들 들어서 알겠지만은 북한 공산당의 맹하기 시대 그때 여기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보면 분단 한 코리아를 여기서 구상을 한 지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88여단의 김일성이가 이제 거기 가서 정보장교 비밀의 정보장교 노릇을 했는데 그때는 러시아가 독일하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정신이 없으니까 일본과 강화조약을 맺어서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여기 적대적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법이나 체계상.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동부항일 연군 때도 고택동의 명령을 따라서 한 거지만은 김일성이는
대한민국 독립운동에서 이렇게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서 바로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넘어가서 88여단 이제 가서 가서 붙들리다 보니까 88여단에 이제 인정이 돼가지고서 거기서 그 짓을 했는데 거기서는 소련군의 장교 노릇만 했지 대한 조국의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88년도 88여단이라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 소련 당국에서 일본이 패퇴하고 이제 한반도가 이제 해방이 되고 동북 삼성이 이제 해방이 되고 그러면은 어떤 지도자를 내세워야 되지 않냐 그럴 때 중국인은 동북 삼성으로 한국인은 한반도로 보내는데 그 중에서 누군가가 친소적인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일을 시키고자 여기서 이제 훈련을 시킨 거죠. 물론 내놓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스탈린의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는 것은 여기 이제 왕청이라는 곳인데 이 독립운동사에 많이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브라디보스토크인데 중국이 여기다 왕복 4차선 고속도로를 놓겠다 이렇게 여기 바다에 다리까지도 자기네 돈으로 놓겠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너희들이 공짜로 놔줘도 안 받겠다 이래서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놓여지면 중국의 인해 전술적인 사람들이 대거 연예인으로 많이 들어오면 그것이 너무 위험하니까 안 받겠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중국의 통진 야욕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느냐 그런 지도입니다. 네, 이제 시간이 좀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도에 소비에트가 이제 해체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이제 국교를 이제 회복을 했는데 그 이듬해에 한국, 러시아, 중국, 남북한, 미국 자본, 몽골까지 해서 투만강 하구를 평화지대로 개발하자라고 해서 UNDP에서 이 안을 만든 겁니다. 여기 이제 크게 연길, 블라디보스토크, 여기 중국의 북한의 청진 이렇게 크게 연결을 하면 큰 삼각이라고 해서 이걸 대삼각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여기를 자유무역지대로 개발하자. 이 가운데는 여기는 투만강 하구입니다. 투만강 하구를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 중국, 한반도 이렇게 해서 큰 삼각형을 만들어서 여기서 세금도 없고 노비자로 해가 관세도 없고 이런 지역을 만들자. 야 이게 너무 크다. 그럼 좀 적게 할 수 없느냐? 중국의 훈춘, 낮은 산동, 포시에트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소삼각, 대삼각 프로젝트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듬해 실무단이 야 이거 개발하고 가자. 첫 삽을 뜨려고 북한을 자기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왜 못 들어오게 하냐? 이걸 다 사인했잖느냐? 그러니까 우리 사정이 있어. 이거는 개방된 사람들이 여기 오고 가면 그것이 뱅크나 주택보다 무서우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이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대한민국보다 절실하지가 않으니까 이걸 별론적으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었는데 저는 연해주 개발에 가히 미쳐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헛소리 많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이거 정부가 안 한다면 미국 자본, 한국 자본, 뜻 있는 독지가 이런 사람들이 러시아하고 한번 협상을 하자. 왜냐하면 너희들이 중국의 통진 야욕 문제에 대한 그 감정과 우리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통진하는 걸 막아야 될 게 아니냐. 우리 혼자 막기도 그렇고 너희도 혼자 막기도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과 연대를 해서 우선 여기를 평화지대로 만들자. 그래서 내가 그쪽에 있는 또 지식인들하고 얘기하고 너 그거 아이디어 좋다는 이런 얘기도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가 이제 두만강 하구니까 북한은 제철이고 두만강 하구에서 여기 러시아 땅 이쪽에서 두만강 상류로 쭉 올라가면 그 원정리 대교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분춘에. 근데 이제 그 원정리 대교에서 두만강 하구까지가 한 35km쯤 됩니다. 근데 거기에 두만강 하구에 쌓인 모래를 전부 걷어내는 준설 사업을 해갖고서 그래도 규모가 큰 배가 여기를 왕래하게끔 이렇게 하자. 그래서 그런 안을 제가 얘기하고 구체적인 브리핑을 하니까 걔들이 정말 좋다. 그런데 북한이 역시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반대를 하면 러시아는 대국이니까 그럼 우리가 남한하고 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중국하고 같이 해서 이걸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첫사을 들어가면은 북한은 야 이렇게 하다 이게 안 되겠구나 하면 그때 가서 아이고 형님 나도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똑같은 비슷한 지도인데 여기 이제 중국이 여기까지 와서 여기 핫산이라는 곳에서 여기 두만강 하구까지는 17km인데 러시아하고 북한이 한반도하고 직접 맞닿아 있는 곳이고 중국은 여기까지뿐이 못 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녹둔도 이순신 장군이 갔던 녹둔도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국 땅이 됩니다. 그런데 1860년도에 북경조약을 내릴 때 한국 조정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좌파 조정이나 종북 주사파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그때 사람들하고 제가 비교를 해보면 아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지도가 나와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 여기서 여기가 다리입니다. 다리. 북한에서 러시아로 건너가는 다리인데 검정 점 있는데 여기가 이제 핫산 여기 첫 번째 핫산역이고 여기 가면 크라스키노라는 마을이 있는데 여기가 두 번째입니다. 근데 요 동네가 안중근 의사가 12명의 지사와 함께 단기 동맹을 한 동네가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내가 모시고 가서 여기 지정학적으로 이 지역이 얼마나 민감하면서 중요한 지역인가를 제가 설명할 기회를 한번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 중국 여기 훈춘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그런 우리가 이제 연길에서 비행기를 타고 훈춘 국경을 넘어서 가면 바로 이 동네가 나옵니다. 여기서 브라디보스토크까지는 한 승용차로 한 4시간쯤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서 두만강하고 여기에서 쭉 이렇게 뛰어오면서 이렇게 두만강을 따라 올라가면 권하라고 하는 권하대교가 있는데 그 권하대교는 중국 훈춘에서 거기를 건너서 나진선봉으로 가는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길 아니면 이 태평양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태평양으로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요충지인데도 불구하고 청나라가 그때는 태평양이 중요한 게 몰라 무식해서 모르고 공장을 면장을만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녹둔도가 넘어가는 뭐지 모르고 있어요. 맨날 근데 이제 우리 국내 사정에서는 1860년도가 어떤 때냐면 동학을 수체제와 창조하던 대통령이 머릿속에 그림 그려지잖아요. 동학운동이 일어나서 나라가 서울 철폐하다든가 청산가부 시집가게 하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런 걸 주장하고 그럴 때인데 이 공정할 면장을 하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걸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동한강 하구입니다. 여기는 이제 북한이 큰 섬이라는 게 여기서 여기는 핫산역까지가 한 17km쯤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분에서 쭉 위까지 해서 끝까지 해서 저쪽 러시아로 해서 여기를 소삼각 대삼각으로 개발하자. 그런데 이 한국 정부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민간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저는 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같은 지금 이제 이 지도는 여기가 두만강 여기입니다. 두만강.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 다리를 건너면 여기가 하산역입니다. 여기서부터 17km 여기 이게 바다입니다. 동해바다. 이 지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까 얘기했던 번화대교라고 해서 순천에서 이 다리를 건너면 여기 북한의 원정리라는 여기 해관입니다. 여기 저기 여권 검사하고 뭐자고 있다고 해서 이리 가서 낮은 선봉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제가 구상하는 것은 두만강 하부에서 여기까지 한 35km 되는데 여기 강 모래를 파서 웬만한 그 배가 여기까지 다닐 수 있게끔 하자. 뭐 그런 계획을 한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우리가 연해주 땅이 이렇게 비옥하고 좋고 조건이 좋고 그런데 바라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을 연구를 해보면 기독교 세력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를 근대화시키는데 또 근대화시키면서 가장 위대한 인물 이승만 같은 사람을 기르는 기독교 세력이기 때문에 연해주에다가 1차적으로 교회 세계를 지어서 집값이 싸니까 지어서 거기를 교회로 쓰면서 개발본부의 본부를 쓰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자. 그런데 만드는데 그것을 뭐에 주로 대비해야 되느냐면 김정은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병이 머지않아서 죽을 것이다. 근데 이것은 뭐 점쟁이가 점을 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과학적인 예측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제 외신에 흘러나오는 얘기라든가 탈북한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나머지 임기 3년 이내에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안 죽는다면 다음 임기 5년 하면 8년 이내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병 때문에 죽는다. 둘째는 한류가 그쪽에 넘어가서 이게 모든 사람들이 그냥 뭐 영상을 본다든가 노래를 듣는다든가 뭐 또 풍문에 듣는다든가 이게 한국에 전부 미쳐 있는 겁니다. 그 정신과 문화가 미쳐 있으면 그 사회는 반드시 망한다. 이것은 과학적인 예측이다. 그래서 제가 전쟁이 어떤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과학적인 예측이다. 그런데 그러면 그 김정은이가 죽었다. 그럼 우리가 어떡할 거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떡할 거냐? 당연히 유엔은 유엔대로 대책이 있을 것이고 미국은 미국대로 대책이 있을 것이다. 응? 근데 또 중국은 중국대로 대책이 있는데 보통 이제 옛날 우리 6.25 때와 같은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군대를 진입하지는 못할 것이다. 근데 내가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2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그쪽에 변방지도 특히 변방 지역에 압록강, 두만강 변방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중국에 조금 지위가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딴 호주머니를 차고서 그 돈을 그 중국에다 많이 은닉해 놓고 있다. 그런 식으로 들었어요. 그 한결같이 하는 얘기. 왜냐하면 북한의 어떤 정치적인 변동 사항이 일어났을 때는 내가 살풍이 돼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이제 행동을 할 것이다. 그런데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중국의 고위층들과 선이 닿아서 무슨 생각을 할 것이다. 시진핑은 시진핑대로 친중적인 인사들을
암암리에 양성해놓고 있는 상태로 봐야죠. 그런 것으로 해서 무슨 작용을 할 것이다. 그러면 저 러시아는 자기네들 정보 라인이 있고 휴민트가 있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야 이놈들 봐라, 통진을 또 하고 있네.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북진 통일이 아니라 남진 통일에 작용을 한번 하자. 어떻게 하냐? 두만강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남진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거기다가 터를 잡고 농사를 짓고 경제활동을 해가면서 있는데 러시아도 세금을 내야 되니까 거기도 우리가 가서 농사를 짓고 뭐를 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내고 규모 있게 하려면 법인을 내고 그래야 돼요. 근데 얼굴마다는 고민을 시키고 우리는 뒤에 숨어서 자금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또 내부적으로 거기는 또 기독교 러시아 정교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는 일체 간섭을 안 합니다. 우리 선교하러 왔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그 포부를 숨기고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북한에서 정변이 일어난다. 제 주변에 이제 유고가 되겠죠. 유고라고 하는 것으로서 끝난다는 것을 뭘 말하느냐면, 야 김정은이가 죽었다. 그러면 후계 구도를 백두혈통으로 하느냐 어쩌냐 저쩌냐 이렇게 말을 많이 할 텐데 그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세계 정세에 대한 것, 한국에 대한 정보 같은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체 권력의 세습 독재는 못할 것이다. 근데 우리 희망사항입니다. 근데 아니면 그러면 그 세습을 또 4대 세습까지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이 유고 상태에서 권력 이양이 유고 상태에서 반드시 정변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할 것이냐. 속수무책일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을 많이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보단체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을 끝내면서 드리는 말씀이 우리 안보단체가 저도 뭐 여기서 누구요 박근혜 대통령 막 구속하고 막 그럴 때 여기 저기 청와대 앞에서 밤새서 대모하고 그랬잖아요. 저도 3일간을 세웠습니다. 저는 하느님한테 부끄러움 없이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태가 반드시 오는데 우리 부정선거 이런 문제, 중국 좌파 철폐 문제 이런 거에만 올인해서는 되느냐, 다른 것도 좀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들 중에서 김수열 회장님이라는 이런 분들하고 충분히 내가 건의를 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기 연예도 현지 좀 가봐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두만강 하구에 거기에 중요성이 있는데 거기가 평화지대가 된다면 자동적으로 중국의 통신야유는 없어지고 화약고적인 그런 위험한 지역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곳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